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대화 기술입니다. 하나, 왜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는가?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받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충동적인 발언은 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기분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지적과 충고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자주 겪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무심코 표현했을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충동적인 발언이 일어나는 이유를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부족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며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때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기르는 첫 단계는 상대방의 말이 의도적인 공격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심코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대화를 악화시키고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주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던지는 말들이 항상 친절하거나 배려심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처를 덜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충동적인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발언이 일어날 때 그저 조용히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무례한 말이나 생각 없는 말을 할 경우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거리 두기는 자신이 상대방의 충동적인 발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이를 곧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무심코 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적 상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최근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대화에서 더 큰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듣고 지나치는 법을 익히면서 감정적인 피로감을 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무례한 말이 있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다며 새로운 대화 방식을 터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스킬은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차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생각 없이 말을 던질 때는 감정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는 대화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솔직한 의견을 표현했을 때 화가 났지만 한 템포 쉬고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불쾌감을 표현했을 텐데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고요한 미소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자신의 발언이 과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처럼 차분함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대화 중 상대방이 충동적으로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차분하게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게 대화에 임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도중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면의 평정을 찾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시니어는 이를 실천하면서 대화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화 중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스스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니어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 감정을 더 안정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충동적인 발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차분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차분한 태도가 타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식을 심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나에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만들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차분함은 서로를 더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대화를 할 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더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무례한 발언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들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더니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차분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깊은 호흡을 추천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호흡의 변화가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특히 충동적인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일정 시간을 두고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시니어는 대화에서 화가 날 때마다 자신에게 서두르지 말자고 다짐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화에서 더 큰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충동적인 발언에 덜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분한 태도는 타인에게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재밌네요라는 한마디가 주는 중립적인 힘.
누군가가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나 불쾌한 의견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재밌네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동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도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중립적인 효과를 줍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재밌네요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반박하지 않기 위해 이 표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밌네요라는 한마디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이 대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합니다. 그들은 재밌네요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깊이 반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신호를 주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히 갈등을 피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은 특히 가벼운 대화나 격한 주제에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때 재밌네요라고 응답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재밌네요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척들과의 대화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저 재밌네요라고 응답함으로써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 덕분에 상대방은 그의 태도에서 감정적 반응을 찾지 못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무리하게 맞서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던지는 상대방에게 이 한마디로 응답하면 자신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게 하며 나아가 더 신중하게 발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중립적인 한마디는 대화를 평화롭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재밌네요와 같은 표현이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거리감을 두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하며 차분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을 가볍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강조하거나 비꼬는 듯한 어조로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밌네요를 말할 때는 진심으로 그 말을 전달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대화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시니어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가볍게 재밌네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중립적인 표현이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밌네요라는 한마디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대화를 격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신에게도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네, 대화를 전환하는 후속 질문 활용법.
재밌네요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첫 반응을 중립적으로 마친 뒤 그 후속 질문을 통해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줘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후속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가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후속 질문은 상대방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후속 질문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혹은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 더 얘기해 주실래요? 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반추하도록 하며 대화의 폭을 넓혀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논쟁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후속 질문을 통해 대화를 조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이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몰두할 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가지 의견에 집착하며 자신의 관점을 강하게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대화에 더 많은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경제 문제에 대해 단한 의견을 내세웠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친척은 잠시 멈칫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친척이 스스로 생각의 범위를 넓히도록 도와주었고 대화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게끔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후속 질문이 대화에서 갈등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질문은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며 더 신중하게 표현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편 후속 질문을 던질 때는 적절한 톤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질문이 의심이나 비판처럼 들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근한 미소와 함께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대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후속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잃지 않도록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는 후속 질문을 통해 대화가 더 풍부해지고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매번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후속 질문을 통해 대화를 전환하는 것은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사람과의 대화를 평화롭게 이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추하게 하며 보다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한 거리두기 연습. 상대방의 무심한 발언이나 충동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거리두기 연습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친구들이 던지는 충동적인 말에 자주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했지만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내 마음에 직접 닿지 않게끔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를 통해 감정적 피로감이 줄어들고 대화에서 더 큰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거리두기가 감정 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말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감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외에도 나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말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가를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내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이러한 거리두기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자주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냉정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화에서 더 큰 여유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상대방도 그의 차분한 태도에 영향을 받아 말과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말이 쉽게 마음에 와닿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이때 거리두기를 통해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나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동안 그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적인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직설적인 말들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가족의 말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더 이상 가족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거리두기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 나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리두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내면을 가지게 되며 타인의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거리두기는 상대방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 대화를 종료하는 신호로서의 재밌네요 활용법. 때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밌네요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예민한 주제나 반복적인 대화에서 이 표현은 갈등 없이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불편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재밌네요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끝맺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하거나 대화를 끝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의 대화를 마무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네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우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마무리 표현은 특히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대화나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누군가가 강한 의견을 내세울 때 재밌네요라는 말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 주제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을 때 굳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정리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며 필요할 때마다 재밌네요를 대화 종료 신호로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민감한 주제나 피곤한 대화에서 우리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화를 끝내는 신호가 되며 나 자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자연스러운 톤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재밌네요를 통해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제스처를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 대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이 쌓여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미소와 함께 재밌네요를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에게 그 주제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일상에서 대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감정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끝까지 듣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끝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결국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나 자신의 감정을 지키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고, 거리 두기와 차분한 대화 태도로 대화에서 벗어나기. 대화에서 감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충동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심리적 거리 두기와 차분한 태도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거리 두기는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 시니어는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이런 거리 두기와 차분한 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가 종종 과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이 말을 바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차분하게가 그렇군요라는 말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리 두기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리 두기를 통해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내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또한 거리 두기와 차분한 태도는 상대방이 나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여 상대방의 충동적인 발언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반응을 예상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 때 내가 차분하게 대처하며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이 더 신중하게 대화에 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시니어는 가족 모임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이 특정 주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언급할 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듣는 데 집중했고, 필요할 때는 그렇군요라고 간단히 응답하며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도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임이 더욱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차분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신이 대화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분한 태도가 대화에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분한 태도와 거리 두기가 상대방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그로 인해 상대방도 더 신중하게 대화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또한 거리 두기를 위해 대화에서 너무 깊이 몰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불편한 주제를 꺼냈을 때 그 대화에 깊이 빠져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논쟁을 유도하려는 발언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간단한 말로 마무리하며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니어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대화를 평화롭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 주제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가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그는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거리 두기와 차분한 태도가 대화 속에서 내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의 대화에서 나를 존중하게 만들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 거리 두기와 차분한 태도는 대화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대화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힘으로써야 재밌네요 활용법. 재밌네요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넘기는 표현을 넘어 대화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극하려는 의도로 말을 할 때 재밌네요라고 응답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대화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심코 내뱉은 의견에 친구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재밌네요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의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비판이나 공격적인 태도에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재밌네요라는 말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중립적이고 여유로운 표현이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재밌네요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지 않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표현은 특히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기 쉬운데, 이때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완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의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 비판할 때 즉각적인 방어 대신 재밌네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께 내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내 자존감을 잃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시니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걱정 어린 충고를 할 때 그는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재밌네요 라고 답하며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도 그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반박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재밌네요라는 표현이 대화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태도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비꼬거나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나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한 시니어는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비판할 때도 평온한 마음으로 재밌네요 라고 답하며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도 그의 자존감을 존중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이 한마디가 가족 내에서 평화와 존중을 지켜주는 중요한 부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재밌네요라는 표현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이런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